안녕하세요. 미세스 에일린입니다. 이번에 제임스가 조공, 중기공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술자가 빨리 되고 싶으시면 퇴근 시간은 잠시 넣어두시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임스가 대단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기술도 늘고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공, 중기공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참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잘 아는데요. 타일 시공 기술자가 되시기로 마음먹고 이 업에 뛰어드셨다면 퇴근 시간보다는 오늘 나한테 맡겨진 일을 일단 마무리 다 하고 간다 라는 데에 먼저는 초점을 맞춰야 기술이 금방 늘 수 있다고 제임스는 말합니다. 나는 조공이니까 중기공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런 태도로 일하신다면 조공 정도, 중기공 정도라는 틀 안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요령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빠르게 끝낼 수 있겠구나. 나한테는 이 방법이 맞네. 퇴근 시간을 포기하면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노하우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임스는 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잠시 넣어두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제임스도 호주에서 팀원으로서만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혼자 개척해 나갈 때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자재도 방식도 익숙하지 않아서 퇴근 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때 저도 집에 있다가 막 밤에 도와주러 가서 다음날 날 밝을 때쯤 같이 돌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타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오버타임은 그냥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한국은 퇴근 시간이라는 게 딱히 없는 거구나. 저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장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오후 4시 반에서 5시면 무조건 연장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느꼈죠. 아, 내 남편이 진짜 치열하게 살아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금처럼 일할 수 있게 됐구나. 제 남편이라서 막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테리어 시공은 한 결과물을 바라보고 팀이 같이 함께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할 일만 잘하자. 나는 일당으로 왔으니까 시간 되면 가는 게 당연하지. 정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 다음 스텝은 뭐지? 기술자가 어떻게 팀을 움직이는지, 셋업을 뭐부터 어떻게 잡는지 등등 이런 거 일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자를 떠받들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자가 돼서 팀을 꾸리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하루빨리 현장 하나를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내 걸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현장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현장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서 배우는 것도 느려지고 기술도 늦게 터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현장을 책임진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위험 부담도 내가 짊어져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의 경우를 보자면 제임스는 보통 600각 이상을 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이 워낙 크고 무거워서 시공한 타일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도기질 타일보다 훨씬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기공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그동안 해오시던 방식을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이 현장에서만큼은 시공 방식을 제임스가 하는 방식대로 좀 해주시길 요청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덜 위험한 방식이라고 제임스는 확신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요청을 하는 편인데 대부분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니까 해오시던 방식대로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오시던 방식 존중은 하지만 언제까지고 존중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시공해서 낸 하자를 제임스가 진짜 매 주말마다 가서 보수를 해드렸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 주말마다요. 제임스가 데리고 간 중기공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재는 세린 고객님께서 주시지만 기술에 대한 거, 뭐 교통비 이런 건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제임스가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따로 챙겨받는 것도 아닌데 팀장이라는 이유로 그냥 본인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피곤하게 기술자 생활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준기공의 입장까지 다 내 쪽에서만 배려한다? 당연히 일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기공은 기공대로, 준기공은 준기공대로 스스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아침에 뚝딱 기술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이론으로만 입으로만 기술자가 아니라 행동이 살아있는 본인이 맡은 일을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을 주는 준기공, 조공이 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새 금방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움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없이 대단한 걸 이룬 사람은 없으니까요. 실수에 주눅들기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집중하신다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눅들면 일이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일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나를 대체하기 쉬운 존재로 스스로 만들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더 할 줄 알고 더 자신감을 갖고 해볼 줄 안다면 고객이든 업체에서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사시는 것보다 기술자가 되길 맘먹고 이 힘든 길을 선택하신 만큼 본인이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서 시공하신다면 분명히 아주 좋은 기술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기술자도 아니면서 생각해주는 척 가만히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직접 따라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생생하게 알게 됐고 힘든 일 하시는 것에 비해 대우가 너무 좋지 못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불같은 제임스한테 혼나는 우리 도련님이 하루 빨리 성장하셔서 형을 좀 이겨봤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공자분들 앞에서 대놓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십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